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꿈틀꿈틀 마음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본 뒤에 작가님의 직업을 듣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교도관으로 30년을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도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무섭고 딱딱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글을 보고는 전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태어가 있는지 진짜 처음 알았어요. 한글이 이렇게 예쁘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꿈틀꿈틀 마음여행, 장선숙 지음, 출판사 예미. 다보록 사람들은 마음속에 동그란 마음 항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항상 고만고만한 크기입니다. 내가 미칠 듯이 행복해도, 내 가슴이 두근두근 터질 듯 해도 커지거나 늘어나지 않고, 너무 속상하고 초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일 때도 그 항아리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때는 슬픔과 불행이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나 누군가를 위한 분노가 들끓을 때에는 기쁨이나 행복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됩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것들, 아픈 상처들이 쌓여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고 인정해주고 꺼내어 살살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시커멓고 딱딱하게 굳어 보이지도 않는 걸 왜 일부러 꺼내야 하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의 씨앗들은 까맣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에선 싹트기 어려우니까요. 굳은 것들을 살금살금 꺼내어 쓰다듬어 날려버리고 내 마음의 항아리에 보드라운 흙을 깔고 예쁜 꽃이 뿌려 소담스런 꽃송이로 키워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 고마움, 충만함, 감동들을 내 마음 항아리에 다보록 담아보아요. 깜빡깜빡.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아기 다람쥐는 홀쭉해진 배를 만지며 마지막 힘을 모아 숲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커다랗던 신갈나무 잎도 겨울을 지나고 나니 작아져 뒤집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도토리 몇 개 살짝 숨겨둔 그 잎은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 가을엔 먹을 게 부족한 걸 눈치챈 참나무가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어준 덕에 풍성하게 보내며 월동 준비를 위해 잘 챙겨두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꽁꽁 머리를 쥐어박아 보지만 도통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기 다람쥐는 한참을 그렇게 돌아다니다 어쩔 수 없지, 또 찾으면 되지 하며 포기하고 돌아서 또다시 숨겨둔 열매를 찾으러 그 옆 상수리 나무 밑으로 종종 걸음 칩니다. 문득 할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깜빡하고 못 찾은 도토리들이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더 많은 열매를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도 넉넉한 먹이가 되고 더 울창한 참나무 숲이 되지. 숲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야. 가끔 완벽하게 잘 해내지 못해 아쉬운가요? 때론 그런 아쉬움과 작은 결핍이 나를 더 풍성한 열매로 가꿔주기도 합니다.
기웃기웃. 여름날 마을 느티나무 그늘 평상엔 어르신들이 부채질을 하며 장기판을 벌이고 계십니다. 장기판을 쳐다보며 애면글면 끙끙거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거 여기 두면 되겠네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갑니다.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면 그때서야 문서에 오타가 발견되고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구경꾼은 보곤 합니다. 당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오타와 장기나 바둑수가 타인인 제3자에게 잘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그런 현상을 제3자의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관계와 타인 지향의 관점이 오랫동안 관습처럼 삶에 녹아있기에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누군가를 도울 때 인간은 훨씬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가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수시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위의 나를 잘 아는 신뢰할 만한 분께 훈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꿈틀.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저도 꿈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꿈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까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다가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거야. 그 다음엔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걸 도와주고 너도 그 사람처럼 해보는 거야. 오랜 시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꿈틀거리고 있는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제 주위는 다들 저처럼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보렴. 그리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해 노력해보는 거야. 꿈은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찾기도 이루기도 어려워서 한 발씩 다가가야 해. 움직이는 것은 파장을 일으키는 힘이 있고 그 힘들이 조금씩 나아가게 만들어줄 거야. 첫걸음을 내딛기 어렵겠지만 걸음마를 시작할 때처럼 우선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야지. 한두 발짝 걷다가 힘들면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걸어보는 거야. 처음 걷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걸어도 방안이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마당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렇게 조금씩 멀리까지 걸을 수 있게 되지. 걷다 보면 곧 뛸 수도 날 수도 있게 될 거야. 따짝. 그 아이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갑갑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야? 나도 공부도 잘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내 몸에 상처를 내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잠시 마음이 가라앉으며 평안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 또 한순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난 후 그 상처가 보기 싫어 또 그 위를 긁고 있진 않나요? 사실은 그 순간의 쾌감보다 어쩌면 누군가를 향한 호소이고 웅변이지 않을까요? 나 지금 힘들다. 나 지금 위로받고 싶다. 나 존중받고 싶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참기 어려울 땐 숨이 턱에 차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까지 걷고 뛰고 손을 따짝따짝 긁고 싶을 땐 팔이 부러져라 좋은 글을 필사하고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온몸을 흔들어 춤을 추는 건 어떨까요? 미적미적. 어느 늦가을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 어슬렁어슬렁 학교 운동장을 배회하다 나무들 사이에서 붉게 빛나던 녀석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단풍인 줄 알고 다가가니 아직 살아서 방긋거리고 있는 홍매화입니다. 이른 봄에 피는 녀석인데 때도 모르고 늦가을에 홀로 피어 애처롭습니다. 가끔 겨울에 진달래를 만나기도 하고 늦가을에 개나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저 모양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철 모르고 철없이 사는 사람을 닮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간혹 뒤늦게 철들어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갑이 되어서야 못했던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다 늙어서 뭐래요. 봄에 피던 홍매화가 때론 가을에 홀로 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지만 늦게라도 꽃 피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 번도 피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떤 꽃을 피우고 싶으신가요? 그득그득. 저 감사일기 다시 쓸래요. 제가 제일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던 때가 그곳에서 감사일기 쓰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곳에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었던 그녀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지지와 매일 감사하기 숙제였습니다. 그녀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던 때 관심받고 싶어하던 그녀에게 매일 5가지 감사일기 쓰기 숙제를 주었습니다. 매일 일과를 마치고 그날그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들기였습니다. 처음엔 남자 수용자 인성교육 숙제로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켜보니 진정성 있게 그 숙제를 한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에서 결과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불편한 곳에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글쓰기 치유가 되고 누군가와 긍정관계가 형성되며 나아지는 자신을 볼 수 있으니까요. 코칭 수업에서 마음일기 공유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일기, 마음일기에 보태어 칭찬일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관계 맺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며 오늘도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고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르르. 어떤 시인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기울어진 담을 허물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내고 나니 눈이 시원해지며 담장 주변이 온통 자신의 소유가 되어 결국 큰 고을 영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의 한 대목이지만 그저 그 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눈과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시인은 고작 낡은 담 하나 허물어 한 고을의 영주가 되었는데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의 담은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한 뼘씩 기어 올라가 볼까요? 큰 망치로 두드리면 될까요? 생각해보니 내 앞에 가로놓인 콘크리트 담보다 내 마음속 담장이 더 높네요. 내 마음의 담장은 기어서도 넘어갈 수 없고 망치로 깨부순다 해도 허물어뜨릴 수가 없네요. 내 마음속 담장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근조근 100세를 넘기고 나니 컴퓨터가 숫자를 인식하지 못해 2살이 되었다며 밝게 웃으시는 김영석 교수님 모습은 아이처럼 순수하고 평안해 보이셨고, 강의나 인터뷰 하실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 편안한 느낌입니다. 마치 자녀나 후배들을 앉혀놓고 조근조근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분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물질이나 권력 등엔 행복감을 주는 만족 대신 소유욕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인 인격을 갖추기 어렵다고 하시며, 인격이라는 그릇엔 행복을 담는데 이기주의자의 그릇은 작아서 많은 행복을 담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기적인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삶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내 삶의 미션을 나만 높은 자리에서 돈 많이 벌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홈착홈착.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을 복역하면서 침침한 감방벽에 조지 프레드릭 와치의 희망이라는 그림을 걸어놓고 자신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작은 지구 위에 맨발을 하고 붕대로 눈을 가린 채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리라라는 악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오직 하나의 별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을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오는데, 화가는 왜 이 작품에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어쩌다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유일한 내 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위해 손 내밀어주는 이 없이 희망이 절벽이라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와츠는 눈도 보이지 않는 맨발의 여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리라 한 줄과 사방이 어두워진 다음에야 볼 수 있는 별 하나만으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득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남겨진 빨간 감 한 개에서 희망을 보시는 신영복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꿈틀꿈틀 마음여행. 장선숙 지음, 출판사 예미. 다보록. 사람들은 마음속에
동그란 마음 항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항아리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고 항상 고만고만한 크기입니다. 내가 미칠 듯이 행복해도, 내 가슴이 두근두근 터질 듯 해도 커지거나 늘어나지 않고, 너무 속상하고 초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일 때도 그 항아리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단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때는 슬픔과 불행이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나 누군가를 위한 분노가 들끓을 때에는 기쁨이나 행복이 끼어들 틈이 없게 됩니다. 이미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것들, 아픈 상처들이 쌓여 있다면 한번 들여다보고 인정해주고 꺼내어 살살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시커멓고 딱딱하게 굳어 보이지도 않는 걸 왜 일부러 꺼내야 하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의 씨앗들은 까맣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곳에선 싹트기 어려우니까요. 굳은 것들을 살금살금 꺼내어 쓰다듬어 날려버리고 내 마음의 항아리에 보드라운 흙을 깔고 예쁜 꽃이 뿌려 소담스런 꽃송이로 키워보면 어떨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 고마움, 충만함, 감동들을 내 마음 항아리에 다보록 담아보아요. 깜빡깜빡.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아기 다람쥐는 홀쭉해진 배를 만지며 마지막 힘을 모아 숲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 커다랗던 신갈나무 잎도 겨울을 지나고 나니 작아져 뒤집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도토리 몇 개 살짝 숨겨둔 그 잎은 찾을 수 없습니다. 지난 가을엔 먹을 게 부족한 걸 눈치챈 참나무가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어준 덕에 풍성하게 보내며 월동 준비를 위해 잘 챙겨두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꽁꽁 머리를 쥐어박아 보지만 도통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기 다람쥐는 한참을 그렇게 돌아다니다 어쩔 수 없지, 또 찾으면 되지 하며 포기하고 돌아서 또다시 숨겨둔 열매를 찾으러 그 옆 상수리 나무 밑으로 종종 걸음 칩니다. 문득 할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깜빡하고 못 찾은 도토리들이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 더 많은 열매를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도 넉넉한 먹이가 되고 더 울창한 참나무 숲이 되지. 숲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야. 가끔 완벽하게 잘 해내지 못해 아쉬운가요? 때론 그런 아쉬움과 작은 결핍이 나를 더 풍성한 열매로 가꿔주기도 합니다. 기웃기웃. 여름날 마을 느티나무 그늘 평상엔 어르신들이 부채질을 하며 장기판을 벌이고 계십니다. 장기판을 쳐다보며 애면글면 끙끙거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거 여기 두면 되겠네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갑니다. 결제를 받으러 들어가면 그때서야 문서에 오타가 발견되고,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구경꾼은 보곤 합니다. 당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오타와 장기나 바둑수가 타인인 제3자에게 잘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은 그런 현상을 제3자의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관계와 타인 지향의 관점이 오랫동안 관습처럼 삶에 녹아있기에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누군가를 도울 때 인간은 훨씬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지혜로워진다고 합니다.
가끔 나는 무얼 좋아하는지, 무얼 잘하는지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수시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위의 나를 잘 아는 신뢰할 만한 분께 훈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꿈틀, 꿈틀.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저도 꿈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꿈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까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사람 옆에 다가가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거야. 그 다음엔 그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걸 도와주고 너도 그 사람처럼 해보는 거야. 오랜 시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꿈틀거리고 있는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제 주위는 다들 저처럼 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네가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렴. 그리고 그 사람을 닮기 위해 노력해 보는 거야. 꿈은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찾기도 이루기도 어려워서 한 발씩 다가가야 해. 움직이는 것은 파장을 일으키는 힘이 있고 그 힘들이 조금씩 나아가게 만들어줄 거야. 첫걸음을 내딛기 어렵겠지만 걸음마를 시작할 때처럼 우선 엉덩이를 들고 일어나야지. 한두 발짝 걷다가 힘들면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걸어보는 거야. 처음 걷기 시작할 때는 아무리 걸어도 방안이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마당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멀리까지 걸을 수 있게 되지. 걷다 보면 곧 뛸 수도 날 수도 있게 될 거야. 따짝 따짝. 그 아이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갑갑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야? 나도 공부도 잘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잘 놀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내 몸에 상처를 내기 위해 집중하다 보면 잠시 마음이 가라앉으며 평안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게 또 한순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난 후 그 상처가 보기 싫어 또 그 위를 긁고 있진 않나요? 사실은 그 순간의 쾌감보다 어쩌면 누군가를 향한 호소이고 웅변이지 않을까요? 나 지금 힘들다. 나 지금 위로받고 싶다. 나 존중받고 싶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참기 어려울 땐 숨이 턱에 차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까지 걷고 뛰고 손을 따짝따짝 긁고 싶을 땐 팔이 부러져라 좋은 글을 필사하고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온몸을 흔들어 춤을 추는 건 어떨까요? 미적미적. 어느 늦가을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 어슬렁어슬렁 학교 운동장을 배회하다 나무들 사이에서 붉게 빛나던 녀석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단풍인 줄 알고 다가가니 아직 살아서 방긋거리고 있는 홍매화입니다. 이른 봄에 피는 녀석인데 때도 모르고 늦가을에 홀로 피어 애처롭습니다. 가끔 겨울에 진달래를 만나기도 하고 늦가을에 개나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저 모양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철 모르고 철없이 사는 사람을 닮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간혹 뒤늦게 철들어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갑이 되어서야 못했던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다 늙어서 뭐래요. 봄에 피던 홍매화가 때론 가을에 홀로 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수도 있지만 늦게라도 꽃 피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떤 꽃을 피우고 싶으신가요? 그득그득. 저 감사일기 다시 쓸래요. 제가 제일 많이 변화하고 성장했던 때가 그곳에서 감사일기 쓰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곳에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었던 그녀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지지와 매일 감사하기 숙제였습니다. 그녀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던 때 관심받고 싶어 하던 그녀에게 매일 5가지 감사일기 쓰기 숙제를 주었습니다. 매일 일과를 마치고 그날그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며 편안하게 잠들기였습니다. 처음엔 남자 수용자 인성교육 숙제로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켜보니 진정성 있게 그 숙제를 한 사람들의 얼굴과 행동에서 결과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힘들고 불편한 곳에서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일기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레 글쓰기 치유가 되고 누군가와 긍정 관계가 형성되며 나아지는 자신을 볼 수 있으니까요. 코칭 수업에서 마음일기 공유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감사일기, 마음일기에 보태어 칭찬일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관계 맺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며 오늘도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하고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르르. 어떤 시인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기울어진 담을 허물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떼어내고 나니 눈이 시원해지며 담장 주변이 온통 자신의 소유가 되어 결국 큰 고을 영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시의 한 대목이지만 그저 그 시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눈과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시인은 고작 낡은 담 하나 허물어 한 고을의 영주가 되었는데 누군가를 향한 내 마음의 담은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한 뼘씩 기어 올라가 볼까요? 큰 망치로 두드리면 될까요? 생각해보니 내 앞에 가로놓인 콘크리트 담보다 내 마음속 담장이 더 높네요. 내 마음의 담장은 기어서도 넘어갈 수 없고 망치로 깨부순다 해도 허물어뜨릴 수가 없네요. 내 마음속 담장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근조근. 100세를 넘기고 나니 컴퓨터가 숫자를 인식하지 못해 2살이 되었다며 밝게 웃으시는 김영석 교수님 모습은 아이처럼 순수하고 평안해 보이셨고 강의나 인터뷰 하실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져 편안한 느낌입니다. 마치 자녀나 후배들을 앉혀놓고 조근조근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그분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물질이나 권력 등엔 행복감을 주는 만족 대신 소유욕만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인 인격을 갖추기 어렵다고 하시며, 인격이라는 그릇엔 행복을 담는데 이기주의자의 그릇은 작아서 많은 행복을 담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기적인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삶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내 삶의 미션을 나만 높은 자리에서 돈 많이 벌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는 것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홈착홈착.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을 복역하면서 침침한 감방벽에 조지 프레드릭 와치의 희망이라는 그림을 걸어놓고 자신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작은 지구 위에 맨발을 하고 붕대로 눈을 가린 채 한 줄밖에 남지 않은 리라라는 악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오직 하나의 별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을 보면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오는데, 화가는 왜 이 작품에 희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어쩌다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유일한 내 편이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나를 위해 손 내밀어주는 이 없이 희망이 절벽이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와츠는 눈도 보이지 않는 맨발의 여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리라 한 줄과 사방이 어두워진 다음에야 볼 수 있는 별 하나만으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득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남겨진 빨간 감 한 개에서 희망을 보시는 신영복 선생님이 생각납니다.